시험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공부해야 할 건 너무 많고 해둔 공부는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한 페이지 보고 남아있는 시험 범위 보고 또 한 페이지 보고 이만큼이나 남았네, 또 한 페이지 보고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뒤를 넘겨보면서 할 게 너무 많네,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을 거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감정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는 행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빨리 대충 깨작깨작 공부해서 깔짝깔짝 대충 끝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차피 다 못할 것 같다, 지금 해봐야 의미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포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 시험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고 이번에는 달라져야지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번 시험 결과도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런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의 경험담 그리고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만난 수많은 선배들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 내가 시험 범위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내가 공부한 게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 범위가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얼마 남았지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지금 해야 하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뒤를 쳐다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뭐예요? 시험 범위와 내가 공부한 양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해야 할 공부는 많고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은 더 줄어들 거고 그 차이, 내가 해야 하는 공부 양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불안감과 초조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를 공부하고 뒤에 쳐다보고 다시 돌아오면 집중력도 깨져서 다시 집중하는데 또 시간이 더 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차 불안과 초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더 불안감만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를 하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느라고 계속 시간을 낭비할 그 시간에 한 페이지라도 더 봐서 시험 범위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했을 때 그 불안감과 초조함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게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고 불안감은 커집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해둔 공부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셨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시간을 투자해서 이룰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깔짝깔짝 깨작깨작 공부해봐야 시험 성적은 노력하는 거에 대비해서 결과로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불안할 때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댓글을 전에 어떤 선배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몰입의 전문가 아시죠? 서울대학교 황론문 교수님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런 걱정, 불안이 아니라 생각이다. 생각이라는 걸 공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안과 초조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들이 눈앞에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공부에 100%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더 집중하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아있는 공부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나의 의지를 더 북돋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런 목표, 내가 해야 되는 미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태해졌을 때 부스트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미션 명확하게 있고 시험 범위도 기간도 명확하게 있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범위와 지금 내가 해둔 그 사이의 괴리를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좌절감이 더 커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꾸로 지금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표와 미션을 계속 쳐다보는 것들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터디 코드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외적 동기는 초반에 10% 정도 또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간혹 부스트업이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계속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 그걸 가끔 쳐다보는 거는 부스트업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 보면 좌절감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더 깎아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거에 그냥 집중을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을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목표로 한 지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이 내신 시험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앞의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은 있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떠나서 그냥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게 될 겁니다. 눈앞에 주어진 이 수험 생활, 이 내신 기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때는 정말 후회 없이 정말 다 했다. 정말 난 거기에 대해서 미련 하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감정들이 남아있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은 이번 내신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든 간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문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다 못 볼 것 같은데 제가 암만 노력한다고 한들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적당히 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핑계죠. 핑계고 합리화입니다. 지금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100% 시험 범위를 다 볼 수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무엇이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공부에 집중해서 100페이지 중에 50페이지밖에 못 볼 수도 있어요. 50페이지를 완벽하게 보는 것. 그리고 지금 10페이지까지 깔짝깔짝 보고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들 시험 결과 어떤 게 더 나을까요? 10점과 50점 뭐가 더 나아요? 40점과 50점 뭐가 더 낫습니까? 단 1점이라도 높은 게 더 좋습니다. 당연히.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 학생부로 대학 가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신 성적 어떻습니까? 한번 기록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대면서 미뤘던 그 시험 성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대학 원서 접수를 앞두고 그 성적표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엄청 후회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포기 안 하고 몇 문제 더 맞췄다면 대학이 한 등급 달라졌을 텐데. 근데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스터디 코드에서도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생기부 컨설팅하면서 그 친구들 활동 잡아주고 생기부 좋게 빵빵하게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과거에 포기했던 과거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내신 성적 때문에 학생부에 비해서 이런 생기부 활동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바닥에 있으면 생기부로 역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수시에서 활동 중요하고 생기부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신 성적이라는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 대학의 그 바운더리, 밴드를 설정을 하는 거고 이 생기부를 잘 쓰면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생기부가 안 좋으면 또 내려가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도 생기부 컨설팅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 방법이나 이런 시험 기간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서 시험 성적을 안 좋은 성적으로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성적으로 기록되게 놔두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성적을 끌어올려 놨을 때 이후에
생기부가 보완돼서 더 좋은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학년 때 원서 쓸 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뭐 100%다 못 볼 수도 있지만 50%만 보더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몰입을 하잖아요. 이게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내신은 시험 범위 다르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입시 공부는 앞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해야만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충 깔짝깔짝해서 시험 범위를 봤다? 그럼 그건 다음 시험 공부를 할 때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 공부할 때에도 기반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둔다면 그게 베이스가 돼서 다음 시험을 공부할 때 더 쉽게 다음 범위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꾸역꾸역 공부했던 그 경험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묘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조금 더 지난번보다 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해야 하는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쌓여야 100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남아있는 99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서 계속 불안해해봤자 지금 해야 할 공부를 방해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더 해야 할 공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의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다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 결과는 이번 내신 성적을 떠나서 다음 내신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신 이후에 앞으로 무엇을 하던 간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겁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집중해 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다 보면 어느새 100페이지를 다 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튼 이번 힘든 내신 기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돌아봤을 때 정말 스스로 부끄럼 없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신 기간 보내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왜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험 기간이 오기 전에 평소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시험 기간에 그걸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시험 끝나자마자 다음 내신이 시험 임박 기간이 되기 전에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쌓아둔다면 저 다음 내신 기간에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테니까 다음 내신은 달라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